안녕하세요. 차도중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 수출입 동향을 보고서 현재 반도체 업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전 영상 먼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SSD 관련된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단발적인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지은 데 있어서 서버 구축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이번에만 반짝 지어서 끝날 산업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는 구조적 성장으로서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AI 산업이 단순히 여기서 끝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여기 더 나아가서 기업 경쟁력 포인트도 좀 봐야 되겠죠. SSD 제조사가 고용량 고성능 SSD 제품을 얼마나 경쟁력 있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는 어느 기업일까, 이것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지만, 낸드 플래시 생산 확대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확대와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또 경신 중에 있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12만 원을 지난 금요일 날 터치를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개인적으로 메모리 업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포트폴리오에 당연히 가고 가야 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단 여기가 최상단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부품 장비 쪽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뤄봤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심텍, SFA 반도체, 네오셈, KIX 하이텍 등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SSD와 연결된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차트고요. SK하이닉스도 역사적 신고가.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좀 내려갔다가 다시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록색이 60일선인데, 60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설지 지금 이 구간에서 공방 중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SSD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지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만간 다시 60일선 돌파해서 올라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심텍도 하락했지만 조만간 다시 올라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쌍바닥 찍고 올라왔죠. 그 60일선을 좀 더 빠르게 돌파한 것을 봤을 때 좀 더 시세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좋죠. 기관이 꾸준히 매집 중에 있고, 최근에는 연기금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쌍 고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여기 구간, 그러니까 여기 이 네모박스 구간을 차주에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지금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라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오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는 그 CXL 관련주라고 해서 최근에 그 HBM 그 다음 테마로서 좀 각광받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X 하이텍은 시가총액이 참 작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시세 상승을 좀 보여주고 한번 테마에 엮인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SSD 관련 기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을 좀 다뤄보고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발굴해 보는 게 좋겠죠. 남들이 좀 더 많이 아는 쪽보다 저는 남들이 알아가기 전 단계,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재료와 그리고 실적 모멘텀까지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본격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SSD 시장 핵심 메모리 공급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품 장비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심텍, SFA 반도체, 네오셈 같은 것이 부가적으로 간접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 솔리다임을 인수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텔 SSD 낸드를 품으면서 이쪽 업계에서 좀 더 강력한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이쪽 SSD 산업에서 더 큰 수혜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AI 서버 투자 확대가 결국엔 기업용 SSD의 수요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투자에 확대해 나가고 있고 AI 서버는 기존 서버와 달리 연산 능력뿐만 아니라 저장 장치 성능이 정말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우리가 이쪽 분야를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휘발성으로 단순히 우리가 입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력하고서 다음 것이 기대될 수 있는, 그만큼 저장 장치가 미래 AI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GPU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GPU뿐만 아니라 SSD도 함께 병행을 해야 결과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AI 서버 수요 확대는 기업용 SSD 수요의 구조적 증가와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용 SSD는 일반 소비자용 SSD와 다르다는 걸 좀 인식을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SSD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더 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기업은 바로 M디바이스입니다. 이 M디바이스는 기업용 SSD에 특화된 국내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메모리 유통 회사가 아니라 설계, 제조, 조립, 검사, 판매, 유통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SSD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M디바이스의 핵심 포지션은 우리가 기업용 SSD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업은 기업용 SSD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펌웨어 기반, 자체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기업용 SSD를 주력하는 순수 SSD 기업은 정말 드문 기업인데 아주 적합한 기업이 바로 M디바이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M디바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SSD, Customers, SSD는 소비자용, Enterprise는 기업용이라고 했죠. 예, 지금 보시면 좀 다양한 SSD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만들고 유통까지 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 회사가 정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참고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의 SK 하이닉스와 그 M디바이스 역할의 차이는, 삼성의 SK 하이닉스는 뭐 낸드 메모리 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M디바이스는 SSD에 최적화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스토리지 솔루션, 직접 장착 부품, 니치 고성장 시장.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재료 공급자라고 볼 수 있는데 M디바이스는 AI 서버에 직접 들어가는 부품 공급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AI 서버 증설이 곧바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왜 지금 M디바이스인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다른 기업도 아닌 M디바이스인가? 왜 차도충은 M디바이스를 주목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AI 서버가 기업용 SSD 수요가 급증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업용 SSD에 특화된 M디바이스가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고부가 영역에 집중하고 있어서 점차 마진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M디바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상장이 지금 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합니다. 그래서 테마로서 아직 기업용 SSD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인식이 좀 덜 된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 그 AI는 GPU랑 HBM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근데 이 산업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 저장 인프라 SSD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이 점차 확산될수록 기업용 SSD 전문 기업도 다시 재평가되면서 이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그냥 단순히 테마적인 것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겠죠. 업황이 회복되는 구간에 있고 실질적으로 M디바이스는 반도체 불황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었던 이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도 기준에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요. 작년 2025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디바이스 실적 추이인데요. 2023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실적이 최악이었죠. 2024년도부터 일단 흑자 전환을 했고 2025년도 보시면은 여기 3월
6월 1분기, 2분기, 3분기 이 실적만 합쳐도 보시면은 70억이 넘죠. 이미 2024년도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률도 원만하게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부채 비율이 확 감소하면서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흑자된 기업이 성장의 이익이 얼마큼 더 증가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그 매출 증가 흑자 전환이 실적 구조 개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그 테마주 성격과 달리 실질 비즈니스 확장을 의미하며 우리가 실적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시장에서 재평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죠. 하물며 중국 등 글로벌 기업에서 실적 재료가 엄청납니다. 동수서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동수서산은 경제가 발달한 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전기료가 싼 서부 지역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 단지를 짓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 수출량이 커지는 회사 중에 하나가 MD바이스니까 이 동수서산의 수혜주라고 부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 8개 데이터 센터 그 프로젝트에서 SSD 공급자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2025년 2월 기사긴 한데 딥시크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 연산 데이터 센터 저장 핵심인 SSD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MD바이스가 부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MD바이스 중국 8개 데이터 센터 여기 동수서산 프로젝트 SSD 공급한다는 실수혜주라고 다룬 이력이 있죠. 한번 이렇게 다뤘었던 수혜주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3월 기사고 9월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언급된 이력이 있습니다. 중국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한번 다루면서 이게 그 MD바이스 차트인데요. 이날 그걸 다루면서 26%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당시 거래 대금만 거의 1,000억 이상 발생을 했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데 거래 대금이 1,000억 발생한 것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조정을 받고서 하락을 했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서 들고 왔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수주 확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패권 전쟁은 제가 볼 때는 AI입니다. 우주 항공 산업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AI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아낌없는 투자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MD바이스는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자면 글로벌 기업용 SSD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지만 중국 내 수요가 확대되면서 현지 기업과 직접 계약이 가능한 SSD 전문 기업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업이 바로 MD바이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구조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서버는 GPU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고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 읽히는 SSD 성능이 성장의 병목을 풀 핵심 장치로서 부각돼서 기업용 SSD 수요 확대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요소로 보고 우리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얼마큼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기업용 SSD에 특화된 기업이 MD바이스이고 글로벌 고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면서 동수선사 수혜해주면서 중국 데이터 향 서비스에 공급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고 결국엔 AI 산업이 성장될수록 SSD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SSD 특화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MD바이스다. 더 나아가서 반도체 최근의 수출 동향도 우호적이면서 이 트렌드에 맞춰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인프라 확장에 있어서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형성하고 그 산업 안에서 수혜받는 기업을 살펴보고 그 기업이 실적이 찍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러티브랑 그리고 함께 볼 것이 실적, 모멘텀인데 이게 함께 가져가고 그것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시면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동기 보시면은 76%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174%나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200%. 전년 동기 대비니까 9월
9월 대비해서 이만큼 증가했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SSD 수요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MD바이스 실적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침 외국인이 최근에 순매수를 4일 연속 기록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볼 때 동수서산 수혜로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왔죠. 동수서산의 그런 모멘텀이 끝났냐?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서버 수요는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당연히 그러면 기업용 SSD가 더 부각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 MD바이스가 그쪽 산업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다른 결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이 선이 35일선이거든요. 35일선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돌파했어요. 이 본격적으로 추세가 상방으로 갈지 말지 하는 데 있어서 35일선 돌파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 최근에 35일선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상황을 볼 수 있고, 지난 화요일 날 12월 30일 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300% 이상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누군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하고 있다. MD바이스의 줄을 그으면 대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각 수렴이 끝이 났고 최근에 상단 저항 추세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온 흐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삼각 수렴에서 올라온 것을 추세 전환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세 전환하는 촉이 있는 차트를 체크를 해두고 그 기업을 공략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업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다뤘던 스윙 종목 중에 하나인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라는 점 인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일마다 이렇게 종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도 따로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 올해 상반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코스피 5,000 가까이를 전망하고 있죠. 대신 증권의 경우 5,300까지 보고 있고, 저는 올해 안에 5,000 이상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반도체 업황이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투자를 잘 해야 되는 시기고, 만약에 이 투자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망 업종 여전히 반도체 중심이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는 기업용 SSD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 보고 그에 따른 기업들을 이렇게 추려본 거고, 같이 보시면서 재밌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는 여기다 차트충 검색하시면 여기 상단에 나오거든요.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도 있어요. 제가 여기 매일같이 이렇게 매일매일지와 간략하게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기는 뉴스 전문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한 1,400명 이상 모여 있는데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코멘트도 날려드리는데, 아무튼 여기 와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한 종목들도 트렌드가 좋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구독 눌러주시지 않은 분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각 영상마다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밤이 늦었네요. 잘 자요.